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몸과 마음을 잘 정비하고 힐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식시장은 평소보다도 더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장에서 오후 2시경에 폭등이 나왔었고, 삼전은 9만원을 찍었고, 삼전후는 8만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폭등이 나올지 아니면 보합이나 조정을 좀 받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전 후의 경우 8만원을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은 다소 상승하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자에 인텔의 파운드리 아웃소싱에 관련한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혹여나 삼성전자가 인텔의 주문을 받을 경우에 떡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던 인텔의 아웃소싱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인텔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인텔이라고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고요. 예전에 컴퓨터 본체에 보시면 본체 하단에 인텔이라는 마크가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주로 CPU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는 사람의 두뇌처럼 컴퓨터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라고도 하는데 그냥 쉽게 컴퓨터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인텔은 삼성전자처럼 종합 반도체 업체이고요.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함께 하는 종합 반도체 업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대만의 TSMC는 팹리스라는 반도체 설계 업체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 반도체 생산 주문을 받아 생산을 해주는 업체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인텔과 같은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인텔의 협업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와 칩 생산 아웃소싱에 관련하여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이 일부 제품의 생산을 TSMC 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길 것이란 얘기이고요. 생산을 인텔 본인들도 하는데 기술력에서 밀리다 보니 TSMC나 삼성전자한테 대신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텔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보도에서는 TSMC가 인텔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4나노와 5나노 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는 초기 협의 단계라고 하고요. 삼성전자보다는 TSMC와의 계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인 듯 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텔은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고 생산도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요. 본인들이 설계하고 본인들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를 팹리스라고 하는데 팹리스 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반도체 수타 생산 업체인 파운드리 업체에 주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텔 내부에 자체 생산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50년이 넘는 역사에서 외주 생산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텔의 외주 생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력이 TSMC나 삼성전자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자가 흐르는 트랜지스터 게이터 폭을 회로 선폭이라고 하는데, 인텔은 이 회로 선폭이 10나노인 공정에서 제품을 양산 중에 있고요. 선폭이 좁을수록 더 작고 효율성이 높은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선폭이 좁을수록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현재 7나노와 5나노 공정에서 고객사의 주문을 받아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력 제품인 CPU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AMD가 TSMC의 7나노 이하 공정의 주요 고객입니다. 시장에선 AMD는 7나노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인텔은 10나노 공정에서 나온다며 인텔의 제품을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인텔이 일부 반도체 생산 물량을 아웃소싱 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해 7월에 인텔은 2020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7나노 공정 개발이 부진하여 외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텔의 이런 고백으로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고요. 주가는 9% 급락을 하였습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도 로버트 스완 인텔 CEO는 2023년 인텔의 7나노 공정 또는 외부 공정 또는 두 공정의 조합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고요. 작년 말에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기술력에 대한 지적을 받는 굴욕도 겪었습니다. 인텔 지분 0.5%를 보유한 헤지펀드 서드포인트의 댄 러브 CEO는 인텔이 수차례 실적을 범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의 추격을 허용했다며 핵심인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에서도 AMD에 상당히 잠식당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대안을 찾으라고 인텔에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인텔이 굴욕을 제대로 당한 것 같습니다. 인텔은 1월 21일에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고요. 이때 스완 CEO가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여 칩을 생산하는 방안을 공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TSMC나 삼성전자에 일부 칩 아웃소싱을 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하자 업계와 삼성전자 투자자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사와 관련한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인텔의 외주 생산 가능성은 꽤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인텔의 주력 제품인 CPU가 아닌 GPU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나오는 보도들은 인텔이 외주 생산을 검토하는 칩에 대하여 CPU라고 뚜렷하게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로버트 스완 인텔 CEO 입장에서도 비핵심 칩의 외주 생산은 나쁘지 않은 카드가 될 것 같고요. 스완 CEO는 엔지니어가 아닌 재무 책임자 출신으로 그만큼 경영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외주 생산 카드를 통하여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위기 상황임을 내세워 구조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헤지 펀드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인텔도 외주를 줬다며 방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텔의 외주 생산 물량은 GPU가 됐든 CPU가 됐든 현재까진 TSMC가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물론 퀄컴의 최신 스마트폰용 AP 스냅드래곤 888을 삼성전자가 수주했던 것처럼 반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에 모델별로 물량을 나눠 맡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물량을 따낸다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 같고요. TSMC를 기술적으로 이겼다는 인식도 업계에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령 인텔 물량을 놓치더라도 삼성전자에게는 큰 타격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인텔이 본인들 생산 시설을 놔두고 외부 업체에 대규모 물량을 맡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의 한계도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TSMC와 삼성전자 같은 최상위권 파운드리 업체들은 쏟아지는 주문을 생산 능력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주문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TSMC가 인텔 물량을 받으면 TSMC는 인텔 물량만큼 다른 고객의 주문을 빼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TSMC에서 버려진 고객은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1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TSMC 단 두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주 여부가 올해와 내년 실적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외주를 줄 수 있는 반도체 제품의 양산 시점을 2023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1년에서 2022년은 양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수주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 급등에 요소가 되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던 인텔의 아웃소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